전치사 덩어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로렌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6과목, 7과목, 8과목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No, 안 됩니다. 한 과목이나 2과목으로 줄여야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영어는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어 배울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지금 모국어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드리는 지문들을 문법을 먼저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법에 맞는 제가 엄선한 예문들을 밑에 쭉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3번씩 괜찮습니다. 네, 누구나 따라서 읽고 몇 초 걸렸나 초재고 녹음하고 읽고 녹음하고 초재고 내일도 또 하고 모레도 또 하고 빨라지겠죠? 네,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 빨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외워집니다. 네, 외워지면 어떻게 돼요? 체화됩니다. 네, 자기께 돼서 모국어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도 됐으면서 몸에 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제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It doesn't cost any money. 돈도 들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책 읽기도 하고 있고 문법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문법을 통한 예문들도 암송하게 하고 있고 그 예문들도 문장 단위의 실용적인 그런 예문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책 읽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어차피 문법하고 예문 외우는 건 또 책 읽기를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또 말하면서 또 책을 읽으니까 어차피 모든 게 다 통합으로 하나로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책을 읽은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고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걸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편안한 영어 회화 정도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고급 영어에까지 가서 글쓰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한 요 정도 기초 영어 정도만 해서 그 정도만 말하면 돼 하면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천천히 즐겨가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또는 아이들이라면 이거를 열심히 해서 고급 영어까지 가야죠. 한 10년이면 고급 영어까지 충분히 잘하는 지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무슨 일을 하던 도구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잔소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Sorry. 네, 그러면 오늘은 전치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전치사는 전, 앞, 전자죠. 치, 위치한다 할 때 치자예요. 앞에 위치하는 품사예요. 영어에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들이 사람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듯이 영어 단어도 종이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 이름명, 명사,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죠.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예쁜 선생님인지 슬기로운 학생인지 이렇게 어떤 명사인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를 뭐뭐한 이런 거를 형용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의 육하원칙 중에서 명사 빼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자주 막 이런 것들을 부사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종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8개의 종 중에서 전치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의 part of the speech라고 하는데 품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네, 품사인 전치사를 배우겠습니다. 자, 앞에 위치해요. 뭐의 앞에 위치하냐면 제 앞에가 아니라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자, 명사란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었죠. 예를 들면 a desk, a teacher, a child 이렇게 명사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앞에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있으면 선생님의 이런 말 붙이죠. 우리 조사 같은 거라고 해서 선생님의, 선생님처럼,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책상, 그러면 책상의, 책상 위에, 책상 아래, 책상 옆에, 책상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늘 그 명사의 위치가 변하는 방향이라든지 명사의 어느 쪽인지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명사 앞에 붙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책상 위에 하면
on the desk, on the desk라고 합니다. 자, on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그리고 the desk 하면 한국말로 보면 위에 책상이죠. 근데 영어로는 on the desk 해서 위에라는 전치사가 먼저 오고 책상이라는 명사가 뒤로 가요. 그래서 on the desk. 한국말은 책상 위에 그러니까 책상 명사가 앞에 오고 전치사가 위에라는 말이 뒤에 가죠. 그래서 후치사가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우리랑 말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on the desk, 책상 위에 라는 전치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뭐 under the desk, by the desk. 자, 이런 거 조금 이따가 제가 외울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치사는 혼자 쓸 수 있어요. 전치사가 in, on, by, from 이런 거 혼자 쓰면 로부터, 의, 에 이런 말 혼자 쓰는 거 아니죠. 항상 명사랑 붙어 다녀야 되니까 이런 거를 명사는 명사랑 전치사랑 붙어 다니니까 덩어리라고 하고 덩어리를 구라고 해요. 단어가 2개 이상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의미를 가진 뜻 덩어리, 의미 덩어리 이렇게 돼서 구라고 하는데 전치사로 시작하는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하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 들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Don't worry, 걱정 마세요. 너무 어려우신 분은 그냥 전치사구 제가 알려드리는 예문을 매일 읽고 녹음하세요. 읽고 녹음해서 몇 초, 읽고 녹음해서 몇 초 이러면 기본적인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들이 다 외워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목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제 영어 글을 본다든지 말을 듣는다든지 할 때 전치사 덩어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오케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전치사 덩어리 오늘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전치사구를 제가 중요한 꼭 필요한 것들을 엄선을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써드렸습니다.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스크립트 보는 데가 있죠. 조한호 수학연구소 홈페이지나 조한호 수학연구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 스크립트를 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십시다. 제가 먼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before dinner. 전에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전에예요. 자, 저녁 식사 전에. 이게 전치사 덩어리가 있으면 처음에는 한국말로 뭐 해석을 한다 그러죠. 그럴 때는 저녁 식사 전에 이렇게 거꾸로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 영어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before dinner, after dinner 이렇게 영어식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해석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모국학습법의 이점이죠. 그냥 보면 영어로 술술술 보인다는 거 해석이 나중에 필요 없습니다. 해석을 정말 계속 많이 해놨을 때 나중에 해석이 필요 없어져요. 이게 국어 화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에.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In 2024, 2024년에. 자, 2024면 20 앞에 두 자리 먼저 읽고 20, 24, 24 이렇게 20, 24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됩니다. 자, in 2024, 2024년에.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자, 이런 거는 21번째 하니까 21st 서수로 썼는데 제가 서수도 한번 가르쳐 드린다고 했죠. 자, 21세기에 라는 말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in the 21st century. in June, 6월에. 자, 여기까지 보면 2024년에 21세기에 6월에 그러면 달 이상의 시간을 나타내는 큰 거. 달, 연도, 세기 이런 식으로 큰 시간을 나타낼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in June, 6월에, in December, 12월에 이렇게 되죠. 자, on July 7th, 7월 7일에. 여기는 7월 월인데 on이 왔어요. 왜 그러죠? 7일에 하고 날짜까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on July 7th, 날짜까지 말하면 날 단위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7월 7일에 on July 7th. 자, on Sunday, 일요일에. 이것도 날이죠. 요일도 날이기 때문에 on Sunday. at 10 o'clock, 10시에. 자, 날 단위는, 하루 단위는 on이란 전치사를 썼습니다. 자, 달 이상의 시간일 때는 in 이란 전치사를 썼고요. 몇 시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면 at 란 전치사를 쓰죠. 자, at 10 o'clock, 10시 정각에. 자, at 5, 5시에 라고 쓰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할 땐 다시 in을 쓰네요.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evening, 저녁에. at night, 밤에. 밤에 할 때는 at를 씁니다. 자, in을 쓰지 않아요. at night.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하면 in the night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밤에는 할 때는 밤 동안에 라고 강조할 때가 아니면 at night 라고 씁니다. 근데 낮에란 뜻은 뭐가 있을까요? 낮에는 in the daytime 또는 during the day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일 읽고 하면 외워집니다. 네. 자, 탁자라는 이 거를 가지고 한번 전치사들을 한번 보죠. 자, 뭐 위에, 뭐 아래, 뭐 옆에, 뭐 뒤에 이런 말을 쓸 때는 전치사 어떤 거를 붙이나 보세요. 자, on the table, 탁자 위에 여기 딱 붙어 있어요. on the table, under the table, 탁자 밑에, by the table, 탁자 옆에, by, behind the table, behind 다음에 탁자 뒤에, behind가 뒤에라는 뜻이에요. behind the table, in front of the table, 탁자 앞에. 자, in front of, 뭐 앞에라는 뜻이죠. in front of the table. 자, above the table, 탁자 위에. 아까 탁자 위에가 on the table도 있었죠. 그런데 above the table도 탁자 위에요. 자, 어떻게 다른가 꼭 확인해 두세요. on은 여기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on the table there is my laptop. 탁자 위에 저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on the table 하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on the table there is a mug. 머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bove는 이만큼 떨어져서 위에 있는 거예요. 자, above the table there is a light. 전등이 있습니다. 할 때 above the table. 자, above my head.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above my head. 내 머리 위에 there is the light. 전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위에 떨어져 있을 때 abov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ver the sea. 자, over the sea. 바다 건너서 over the sea. 바다 건너는데 over는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될 전치사예요. over는 이렇게 건너서, 근데 지나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행동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over. 이렇게 지나가요. come over 하면 이쪽으로 와. 이렇게 건너오는 뜻이에요. 그래서 over the sea 하면 바다 건너서, 바다 건너서 이런 뜻입니다. below your nose. below your nose. 너의 코 밑에. 그러면 below가 이렇게 under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밑에서 붙었죠. 자, below your nose, under the tree. 자,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하면 나무 있으면 이만큼 밑에 under the tree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at the train station. at the train station. 자, 기차역에서 또는 at the station. 역에서. on top of the refrigerator. on top of the refrigerator. 자, on top of 하면 뭐뭐의 위에 전치사가 이렇게 여러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도 있죠. in front of, on top of 이런 거 뭐뭐 꼭대기에 이런 뜻입니다. 자, on top of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냉장고라는 뜻입니다. 냉장고 이만큼 높죠? 그러니까 on top of the refrigerator 냉장고 위에 in the sun. 햇빛 속에서 무슨 뜻이에요? 양지에서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데서 이런 뜻으로 in the sun 햇빛 속에서. 그러면 그늘에서는 뭘까요? in the shade 라고 합니다. shade, in the shade. 자,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는 뭘까요? in the rain 비 속에서 있는 거죠. in the rain 비 맞으며 in the snow 눈 맞으면서 눈 속에서 눈이 오는데 in the snow 눈 속에서 from the school to his house 학교로부터 from the school 학교로부터 to his house 그의 집까지 학교에서 그의 집까지가 뭐라고요? from the school to his house okay? from New York 뉴욕으로부터 down the hill 언덕을 hill down 쭉 따라서 원래 down 하면 아래로란 뜻인데 언덕이 좀 위에 있으니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온다는 뜻이겠네요. 자, down the hill 언덕을 따라서 down the road는 뭘까요? 길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길을 따라서 하면 down the street, down the road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beneath the cup. beneath, 컵 밑에. 컵 밑에 하면 컵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beneath라는 말 씁니다. 자, beneath the cup. beneath 할 때 th 발음 잘 하고 계시죠? 윗이로 아래 혀를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막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 없고 살짝만 깨물어 주세요. 자, beneath the cup입니다. 자, to the building 그 건물로 어디로 할 때 to를 쓰죠. to the building, to school 학교로 이렇게. between the two people. 자, between도 전치사예요. between the two people 두 사람 즉 두 사람 중에서 이런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자, among the 10 people. 10사람 사이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3사람 이상 중에서 할 때는 among을 쓰는 거예요. 셋 이상 중에서 하면 among, 그죠? among the 10 books. 10권 중에서, 그죠? among the many books. 이렇게. 그런데 둘 중에서 할 때는 between을 쓰죠. 그래서 between the two people, among the 10 people 이렇게 씁니다. 자, along the river, 강을 쭉 따라서. 아까 뭘 따라서 쭉 따라서 내려오는 느낌은 down도 괜찮았어요. down the river 이런 것도 괜찮지만 along the river, 뭐를 쭉 따라서는 along을 정말 많이 씁니다. 자, along the river, near the bridge, 다리 근처에. 아주 교각 있죠? 다리 건너가는, 강을 건너가는 다리 근처에 near the bridge. 자, 만약에 그 건물 근처에 하면 near the building 라고 하겠죠. 네. 자, off the coast. 자, 이건 발음도 정말 중요한데요. coast 아니고 coast예요. 자, coast. C-O-A-S-T라고 썼지만 해변이란 뜻이에요. 해안, 해변. 자, 해변을 해서 off. 자, off가 뭐냐면요. of 그냥 F가 한 번 들어가는 of는 뭐뭐의란 뜻이지만 off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take 잡아서 off. take off the jacket. take off the hat. take off my earrings. 그러면 take 잡아서 떼는 거니까 벗는다. 이렇게 옷을 벗는다. 뭘 모자를 벗는다. 이런 거 다 take off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그래서 off the coast 하면 해안에서 약간 떨어져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바다라고 그러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원양 바다도 있고 가까이 떨어진 연안 바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연안 바다 정도를 off the coast,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 정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beyond the fence. 자, beyond도 정말 중요한 전치사예요. beyond 하면은 뭐뭐를 훌쩍 뛰어넘어서. 훌쩍 뛰어넘는다가 뭐라고요? beyond. 뭐를 초월해서. 초월하거나 훌쩍 뛰어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니까 아주 그거랑은 거리가 멀어.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basically 기본적 표현은 beyond the fence. 담장 너머에. 담장 넘어, 담 넘어 휙 하고 넘어가는 거죠. 훌쩍 뛰어넘는 거잖아요. 자, beyond the fence. 담장 너머에. during the holidays. during the holidays. 휴일들 during 동안에. 아, 뭐뭐 동안에 할 때 during을 씁니다. 자, 뭐뭐 동안에란 말 다른 말 하나 전치사 더 있어요. for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for 5 days 그러면 5일 동안에 할 때는 for 5 days라고 쓰고 during the summer holiday 여름방학 동안에 할 때는 during을 써요. 차이는 뭐라고요? 숫자가 나오면 for를 쓰죠. for 2 weeks 2주 동안에 하면 for를 쓰고요. 만약에 이름 during the vacation 명사 그냥 이름으로 나오면 동안에가 during이 돼요. 그래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during the holidays 휴일 동안에 이렇게 씁니다. 자, around the factory around 하면 뭐뭐 주위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자, around the factory 공장 주변에 we sat down around the table 우리는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for breakfast 아 식사로 아침 식사로 하면 for breakfast 점심 식사로 for lunch for dinner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 by taxi 택시를 타고 택시로 by bus by car 차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on the plane 아 비행기는 좀 공공의 것이고 크고 서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는 on이란 전치사죠. 그 위에 올라가요. on the plane, on the boat 이렇게 씁니다. on the bus 써도 돼요. 공공 거고 크니까. 작은 것은 in으로 씁니다. in the car, 뭐 in a taxi 이렇게. 자, 큰 거는 on을 쓰고요. 대부분 같이 쓸 수 있는 건 by가 됩니다. by bus, by plane, by taxi 이렇게 할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네요. about the movie. 자, about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할 때 about 라고 합니다. about the movie 그 영화에 대하여. on the book. 자, on the book 하면 그 책 위에란 뜻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이는 거는 책 위에란 뜻도 되고요. 그 책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할 때 on을 씁니다. 뭐에 대하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자세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on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하면 about the story,
그 이야기에 관하여라고 하고 싶으면 on the story. 그러니까 만약에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뭐에 관한 고찰 이렇게 쓰죠? 그러면 on something, on the computer, 컴퓨터에 관한 뭐 이렇게 쓰겠죠? 네. With David, David과 함께. With a ball, 공을 가지고. 사람일 때는 누구와 함께, 물건일 때는 뭘 가지고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with, 오케이. In the box, 상자 안에. Inside the box, 상자 안쪽에. 사이드가 어느 쪽이잖아요. 자, 안쪽에 하면 inside the box. Into the box, 안쪽으로. Into the box, 안쪽으로. 다 외워두세요. 자, 전치사 예문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쭉 따라서 읽으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에.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자, in 2024, 2024년에. In June, 6월에. On July 7th, 7월 7일에. On Sunday, 일요일에. On Monday, 월요일에. At 10 o'clock, 10시에.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evening, 저녁에. At night, 밤에. In the daytime, 낮에. During the day, 낮에. On the table, 탁자 위에.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 By the table, 탁자 옆에. Next to the table, 탁자 옆에 라는 말은 by도 있고 next to도 있습니다. 자, next to the table, 탁자 옆에. In front of the table, 탁자 위에. Above the table, 탁자 위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Over the sea, 바다 건너. Below your nose, 너의 코 밑에. Under a tree, 나무 아래에. At the station, 역에서. On top of the refrigerator, 냉장고 위에, 저 위에. In the sun, 햇빛 속에서. In the shade, 그늘에서. In the rain, 비 속에서. In the snow, 눈 속에서. From the school to his house, 학교에서 그의 집까지. From New York, 뉴욕으로부터.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Down the road, 길을 따라서. Beneath the cup, 컵 밑에. To the building, 그 건물로. Between the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에. Among the 10 people, 10사람 중에서.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Near the bridge, 다리 근처에. Off the coast, 해안에서 약간 떨어져서. Beyond the fence, 담장 너머에. During the holidays, 휴일 동안에. Around the factory, 공장 주위에.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For lunch, 점심 식사로. For dinner, 저녁 식사로. By taxi, 택시로. By car, 차로. By bus, 버스로. On the plane, 비행기로. On the boat, 배로. About the movie, 그 영화에 대하여. On the book, 그 책에 관하여. With David, 데이빗과 함께. With a ball, 공을 가지고. With a ball 이라고도 하고 with a ball 이라고 해도 됩니다. With a ball. In the box, 상자 안에. Inside the box, 상자 안쪽에. Outside the box, 상자 바깥쪽에. Into the box, 상자 안으로. 다음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6개월쯤 저에게 배운 다음에 보내온 녹음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열심히 매일매일 녹음해 주세요.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In 2014, 2014년에. In the morning, 아침에. On January 5th, 1월 5일. On Sunday, 일요일에. At 9 o'clock, 9시 정각에. Above the table, 탁자 위에. Over the sea, 바다 위로. Below your nose, 너 있고 밑에. Under a tree, 나무 아래.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From the station to his office, 여기서 그의 사무실까지.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Beneath the cup, 컵 밑에. To the bookshop, 서점으로. Between the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에. Among the 10 people, 10사람 중에서. Along the canal, 운하를 따라서. Near the bridge, 다리 근처에. Off the coast, 해안에서 약간 떨어져서. Beyond the fence, 담장 너머. During the holidays, 휴일 동안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법을 지난번에 문법 공책 쓰던 거 있죠? 오늘 문법을 2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number 26. 자, 26번 전치사 구는. 전치사 구는이라고 쓰고 1. 90%, 90% 해놓고 부사구라고 써보세요. 부사구. 자, number 2, 2번 10%, 10%는 형용사구라고 쓰세요. 90%가 부사구고 10%이 형용사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90%는 대부분이 다 부사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영어를 오래 배웠고 한 분이라도 만약에 책을 편안하게 읽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는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책 읽는데 정말 방해되는 영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네. 부사란 뭐예요? 부사란
누가 뭐 한다, 이렇게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게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문장이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부사란 뭔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이렇게 시간, 장소, 이유, 목적, 뭐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런 빈도, 막 이런 걸 묻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부사라고 그랬죠. 부사가 뭐라고요? when, 언제, where, 어디서, how, 어떻게, why, 왜, 이런 것들이 부사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말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뭐예요? 어떻게죠? 어떻게? 빨리. 그죠? 이런 말이 부사인 거예요. 자, 만약에 3시에 그럼 뭐예요? when, 언제? at 3 o'clock. 3시에. 3시에 란 말은 when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 거예요. where, 어디서? in the house, 그 집에서 하면 where, 어디서라고요? in the house, 그 집에서 라고 쓰면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부사로 쓸 때는 전치사구가, 전치사 덩어리 지금 배운 거 있죠? 전치사구가 부사로 쓰이는 건 여러분 잘 알죠? 뭐 on the bus, 버스에서. where? on the bus. 그죠? where? on the roof, 지붕 위에서. 그죠? when? 언제? at night, 밤에. 이런 말들이 다 부사잖아요. 지금 다 부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0% of them, 자, 영어 속에서 보이는 전치사 덩어리가 10%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 형용사란 명사를 꾸며주는. 자, 만약에 a child,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a cute child, 귀여운 아이 이렇게 했을 때 귀여운 하고 니은 붙은 말이 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꾸며주죠. 그죠? 귀여운 아이, 지적인 아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 이런 말들이 다 형용사예요. 예쁜, 빠른, 뭐뭐한 이런 말 형용사죠. 자, 전치사 덩어리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여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그 전치사 구들을 데려다가 형용사로 한번 써볼까요? 자, 예를 들면 the man, 남자가 있어요. 자, 어떤 남자가 있는데 a man, 어떤 남자냐면 빨간 차를 탄 남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빨간 차를 탄. 빨간 차를 탄이 뭘까요? 빨간 차를 탄이란 말을 내가 만들 수 없지만 남자를 꾸며줘요. 그리고 니은 붙였죠. 그러면 빨간 차 속에 그러면 in the red car 이렇게 하면 되죠. in the red car 하면 the man in the red car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는 빨간 차 속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를 정말 너무너무 아직 영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문장에 막 단어가 막 엄청 많죠.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큰 덩어리로 하나씩 짧게 만들어야 되죠. 빨간 차를 탄 남자 이렇게 해야지. 그 남자는 빨간 차에서 가고 있다. 어디로 막 계속 이렇게 덩어리가 작아지면 이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차를 탄 남자 이거를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the man in the red car 따라해 보세요. the man in the red car 빨간 차를 탄 남자.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여자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자 먼저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말은 여자 명사가 뒤로 가지만 영어에서는 명사를 앞에 놓고 긴 형용사는 뒤로 가요. 짧은 형용사는 a pretty woman 이렇게 앞에서 예쁜 여자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긴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가 앞에 오고 핵심이 먼저 오고 꾸미는 말은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거를 지금 거의 중급 영어, 고급 영어에서는 늘 보는 거지만 지금 초급 영어에서는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그래도 이걸 꼭 배워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the man in the blue car, the man in the red car, the man in the yellow car, 노란 차를 탄 남자, 파란 차를 탄 남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여자, the woman on the roof, the woman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여자. 자, 그러면 이때 제가 the woman이라고 했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붕 위에 있는 여자 그러면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붕 위에 있는 이라는 정보를 줬죠. 뒤에서 꾸미는 말이 있을 정도면 the라고 그 여자라고 안다고 a woman이 아니라 the woman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뒤에서 이렇게 뭐뭐뭐뭐한 명사 앞에 명사를 꾸밀 때 그 명사는 누군지 다 아니까 the를 붙여준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탁자 위에 있는 mouse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The mouse on the table. The mouse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마우스.
배웠죠? 전치사구 지금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긴 말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상자 안에 있는 공 해보세요. The ball in the box. The ball in the box. 이렇게 쉬워요. 탁자 아래에 있는 책 해볼까요? The book under the table. 그죠? The book under the table. The book under the table. Right? 데이빗과 함께 있는 여자라고 해볼까요? The woman with David. The woman with David. 쉽죠? 자, 전치사구 정말 많이 읽어서 익혀놓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 만드는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자, number 27 문법 27번을 하겠습니다. 한 칸 떼시고요. skip one line 한 칸 더 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number 27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이라고 쓰세요. 제가 이거 먼저 설명했네요. 네,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이라고 쓰고 답은 the answer is 명사를 거꾸로 뒤부터 뭐뭐뭐뭐 하는 명사. 자, 답은 명사를 거꾸로 꾸미는, 거꾸로 수식하는 형용사로 해석한다. 자, 명사를 거꾸로 꾸미는 형용사로 해석한다. 해놓고 예문에 the man in the room 하나 써놓을까요? the man in the room, 그 방에 있는 남자 예문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도 몇 개를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the man in the red car, 빨간 차에 탄 남자. the boy at the bus stop, 버스 정거장에 있는 소년. The boy at the bus stop. The building next to the bank. The building next to the bank. 은행 옆에 있는. 자, 뭐뭐 옆에가 뭐라 그랬죠? Next to. by랑 같아요. The building next to the bank. 은행 옆에 있는 건물. The environment around the factory. The environment around the factory. 공장 주변에 있는 환경. 공장 주변의 환경. 오케이. The safe behind the table. The safe. safe는 안전한 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금고라는 명사도 돼요. 자, the safe behind the table. 탁자 뒤에 있는 금고. The safe behind the table. The safe behind the table. 탁자 뒤에 있는 금고. 오케이. The table next to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책상. 이런 말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전치사 구, 전치사와 전치사 구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제가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전치사 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치사 구를 알아서 만약에 탁자 뒤에 있는 금고, 빨간 차에 탄 남자 이런 말을 긴 말을 하려니까 전치사 덩어리를 모르면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책을 제가 중급 정도의 영어를 책 읽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기초 영어부터 외워야지 책 읽기를 고급으로 하면 어떡하냐, 중급으로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중급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제가 단어는 기초, 초급에 있는 단어들부터 다 빼서 미리 알려드리고 그 단어를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자들도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써준 단어 중에서 아주 쉬운 것들은 빼버리고 모르는 것만 이렇게 쓱쓱 본 다음에 책 읽기를 같이 읽어 나가시면 또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전치사와 전치사 구, 전치사는 pre, 앞에, pre가 앞에란 뜻이고 position, 위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preposition,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를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preposition 문법 용어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자, prepositions 전치사들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I wish you liked it. 그러면 오늘 전치사와 전치사 구, 자, prepositions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에서도 이해가 될 거고 아주 기초적인 초급 영어에서도 I go to school, to school, 학교로 나는 간다. to school 이런 전치사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로, 어디에서, 뭐뭐의 이런 것들이 전치사구나, 전치사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재기하고 아래 댓글에다가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또는 제가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그죠? 이렇게 잘 하게 됐다. 우리 아버님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다라고 초재고 나서 빨라지는 거 자랑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희망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뵐 수가 없지만 저도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댓글에다가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